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8발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군이 그 다음날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에 사실상 처음으로 도발 수위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같은 맞대응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1. 결국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2. 결국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 결국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2. 결국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나이 그리고 성별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50대 남성인데 맞대응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50 남 1로 적어주시고요. 40대 여성인데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러시면 40여 2번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10분을 뽑아서 견과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방선거 직후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의 앞성 이렇게 또 보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것이다. 얼마나 올랐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내려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도요. 그래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이제 3일까지 실시를 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이 긍정평가가 52.1%, 그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0.3%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는 54.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포인트가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조사 기간이 선거 직전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그래도 더 올라갔어야지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갤럽 조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데 이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난 2일 바로 이제 선거 직후에 하루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3%,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는요? 애게게 2%? 근데 별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지지율이 더 안 올라갔는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구조가 국정수행 구조가 역대 대통령만큼 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투표하러 안 갔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투표하러 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냐?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있고 인사 문제도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분석이 이건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도 고민스러워서 그랬더니 역대 대통령의 오히려 80%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50 중후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볼 수도 있다. 왜 지금의 환경을 본다면 지금 환경을 보자면 쑥 하고 60이나 70이나 80으로 올라가지 않는 지지율 구조라면 오히려 지금 5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온다면 그 지지율이 높은 지지율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정수행 지지는 그렇다 치고 지방선거 자체,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네. 한국 갤럽의 결과입니다. 만족한다가 53%, 불만족이 33%입니다. 아, 네. 근데 만족이 53%인데 이번 투표율이 50.9%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만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들은 대거 투표하러 나오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체로 이 만족하는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길 것 같아서 반면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이 높았는데 네. 나가서 투표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미 선거 전에 기세는 결정됐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요.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두 사람이 꼽혔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한 달 언급량이 18만 7천 건이고요. 아직 네. 그 연관어에서 사실은 뭐 어떤 희망을 보기에는 좀 그 지방선거 관련한 연관어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세훈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을 때 나오는 건 예. 부동산이나 재개발 관련 좀 키워드가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아하. 청년 주택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사는 문제. 네. 거기에 이제 서울시를 좀 어떻게 좀 개발해서 좀 세계 최고라는 뭐 감성어도 있는데 또 그런 도시로 만들지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런 내분 쪽에 좀 더 정치적으로는 관심이 많아서 예. 오세훈 시장이 어떤 희망으로 이 서울시를 바꿔줄지에 대한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 정도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감성어는 45.8 대 50. 일반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 3대 7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안심이다, 승리했다, 지지한다, 희망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부정에는 근데 봤더니 뭐 매수하다, 폭등하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선거에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엔 이것도 뭐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동연 이 당선자 같은 경우도 한 19만 3천 건 정도인데 그 예전부터 제가 이제 특이하게 김동연 그 당시 후보자는 긍정 감성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말씀 계속 하셨었죠.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60대 37.5니까 오, 아주 대단하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럼 보기 힘들잖아요. 정치인에게서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 아니면 잘한다, 일을 잘한다, 새롭다라는지 의지를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젖잘싸 발언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의 정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선거 전부터 차츰차츰 올라갔던 긍정적인 감성어들이 결국에는 당선으로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뭔가 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무언가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경기도를 또 지켜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또 긍정 감성어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배 소장님. 네. 이러한 물론 이제 지방선거 결과만 두고 나온 그 반응이긴 합니다만 다음 대선을 향해서 여야 뛸 주자들 중에 오세훈, 김동연 두 분이 가장 우위를 선점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주목받는 이른바 오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과자 이름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배가 고픈데 네, 수치로 분석을 해보면 예. 오세훈 당선자의 경우에는 네. 7월 1일부터 이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당선자의 경우에는 전대미문의 4선 대통령입니다. 4선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대선 영순위. 아하. 그러니까 가뜩이나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영순위 네. 첫 번째 계단이라는 이야기를 뭐 직통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4선이나 했으니까 이제 영순위다. 아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숫자가 27일입니다. 27, 2027년 아하.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오세훈 당선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서울의 행정동 전 행정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오세훈
당선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만큼 주목받는 사람은 또 김동연 당선자입니다. 그렇죠. 0.15 아시겠죠? 네. 0.15% 차이입니다. 새벽 2일 날 아침에 새벽에 5시 32분에 우리 MBC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30 주무시고 일어나신 분들. 32분 네. 30초냐 40초냐 뭐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 그때 역전이 이루어졌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16 뭔지 아시겠습니까? 16 뭐죠? 그러니까 결국 이 김은혜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재산 축소 신고. 이게 이제 16억 차이라는 것이거든요. 16억 원. 예, 이게 네. 바로 그 투표소의 공지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162 네. 김동연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마지막에 3 네. 뭔지 아시겠죠? 3. 세모네모 아니고 가로 세로. 아하. 제3 후보인 예. 이 강용석 5%. 변수가 예. 결정적이었다. 5,000표. 8,900표 차로 이겼는데 네. 5만 4천 표를 강용석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예, 그렇군요. 저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대단히 재밌네요. 네, 이제 주요 현안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을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죠. 어제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 옆자리 지켰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했을 때 영접하는 자리 역시 화려한 등장을 했죠. 전 팀장님, 김건희 여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네, 좀 활동을 할수록 좀 부정 감성어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네요. 왜냐하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대통령 자체는 부정 감성어가 높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긍정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초반에 이제 뭐 옷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수한 패션이라든지 그때가 이제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걸 너무 이제 부각해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언론에 대한 좀 짜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명품 옷과 관련해서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이미지와 좀 상충되면서 관련어들이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뭐 디올이라든지 뭐 옷,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주가 조작 이야기도 아직 나오고 있고 집무실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좀 부정적인 감성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언급량은 한 11만 7천 건 정도 되고 감성어가 예전에 60대 한 30이었는데 30.8대 67.3이에요. 어허. 그러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옷과 관련해서 싸구려, 고가 이런 키워드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연락되지 않는다 부분은 이제 그 카톡 연락한 거 있잖아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과 그 이야기가 뭐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되지 않을 때는 김건희 여사랑 뭐 하면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면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 계속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대 67.3인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나, 정치인 수준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배 소장님, 그런데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네. 최근 발표한 내용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5층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인데 20일부터 2층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의 다용도 접견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야당은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셀프 공약 파기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또 야당에서는 공세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또 줬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앞서 전민기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소통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을 꼽아보면은 네. 집무실, 또 관저, 출퇴근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하. 그런데 예. 이제 제2부속실은 뭐 더 이상 새 정부에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그랬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랬죠. 천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다. 네. 네, 여사로 가라. 또 서서히 좀 필요한 부분에만 보폭을 넓혀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상의 제2부속실이 설치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예. 이걸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공언했던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그래도 필요하더라 정작 해보니까 그럼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소통해서 오는 또 부작용 아하. 또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빌미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준석 대표 관련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14만 5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당내에서 이제 뭐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성상납 의혹 관련한 이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합니다. 아하.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이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혹 제기했던 강용석 전 후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네. 우크라이나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래도 이제 어쨌든 대표로서 당의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성어가 37대 57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정이 한 70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내려왔지만 예. 그 사이에도 가장 중심의 감성어가 의혹, 뭐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뭐 당 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깨끗이 털고 가지 않는 한은 계속 좀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지선 승리에 대해서 뭐 환호한다, 너무 고맙다, 잘했다, 지지한다, 뭐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런 단어들이어서 네. 앞으로 행보는 이제 당 내에서의 어떤 앞으로 있을 총선이라든지 이제 대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권력의 어떤 투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혹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 대표 키워드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용찬 소장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4일 날 있을 윤리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운명의 날이죠. 운명의 날. 네. 그리고 지금 뭐 전민기 팀장님 짚어주셨지만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과연 왜 이게 지금 불거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뭐 장윤성 기자, 김민하 평론가와도 얘기했지만 좀 팽팽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본인과 관련돼서도 지금 분당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임명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당내에서 또 시끌시끌하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이른바 친윤 음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윤핵 간의 또 세력 네. 그리고 또 비윤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고요. 왜냐면 아직 네. 임기 초반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비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뭔가 좀 다른 예.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세력 충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간다 우크라이나 왜 가느냐 지금 예.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이른바 우크라이나 공들이기냐 네. 인권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런 이야기한 거죠. 아니 이 우크라이나 뭐 왜 가냐 자기 정치하나 이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것이 최근에 또 불거진 이준석 대표 관련된 논란 바로 이 부분이 24일 날 있으니까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한 것 혁신위가 1차였고 우크라이나 방문이 2차고 이 정도 되면 호남 공들이기까지 했고 예. 또 선거 때는 비단 주머니를 통해서 2대남 3대남 득표도 했고 과연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할 수 있을까 팽할 수 있을까 네. 그러지 못할 걸 아니야 안 돼 큰일 나 음흠. 내년까지 임기 보장해야 돼 이른바 이런 세력 대결의 이 전초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이 확대되는 상황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떨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6월 24일. 저는 글쎄요 그게 제대로 규명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팽하기 쉽지 않다. 아하. 거기서 오는 당내 파장이 또 일파만파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거든요. 예. 지방선거에 승리한 컨벤션 효과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물가 지금 정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맞습니다. 전 팀장님 분석해 보셨죠? 네, 이 언급량은 아까는 이제 다른 분들은 한 달 언급량인데 물가는 지금 일주일 언급량이에요. 11만 9천 건이에요. 와, 일주일 동안요. 경제가 사실은 지금 정치보다도 더 큰 관심사고요. 네. 그 재밌는 건 물가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과 여행 관련 키워드가 같이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여행 가고 여름 휴가 때 이제 해외 나가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러나 일단 물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어떤 지수들 소비자 물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 계속해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가운데 있는 단어가 기름값이었는데 네. 이제는 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밥상 물가 쪽으로 좀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감성어도 66.1이 부정입니다. 충격이고 비싸고 경기 침체, 경기 위기, 물가 급등, 최악이다, 폭등이다, 충격이다.
그래서 이제 뭐 기름값이야 사실은 예.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대안이 좀 있었는데 물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 예.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광고 듣기 전에 물가가 정말 심각하다. 고기 밥상머리 물가 오른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물가만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도 막 한반도 주변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군도 똑같은 수의 미사일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민기 팀장님 미사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또 13만 2천 건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 당연히 보이고 NSC 뭐 소집되고 하면 이런 단어들이 쭉 보이는데 일단 감성어는 33.4 대 59.2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맞대응한 거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누긴 좀 힘든 상황인데 가운데 위험하다가 있어서 좀 북한 자극하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좀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선 맞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맞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북한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거 또 개념 없다도 사실은 북한 쪽에다 개념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맞대응한 거에 개념 없다라는 게 상충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막 찬반으로 나누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미사일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60%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특별한 해법이 있냐면 해결책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른바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tit for tat. 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단호한 대응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북한이 무도하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어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와 미국은 단호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그러들고 또 더 이상 도발을 안 하겠다. 핵실험 안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북한은 또한 더한 정도의 강경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건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하도 쏘니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맞대응하니까 언급량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이제 북한이 쏘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엔 쏜 행동에 대해서 찬반이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희가 코너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간이 설문조사 질문 드렸죠. 최근 북한이 미사일 8발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군이 그 다음날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는데 이런 맞대응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전민기 팀장님,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40%,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다 55%, 네. 잘 모르겠다 5%. 예, 배 소장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의견이 딱 나뉘어지는데 이순환님 민으로 들어오셨는데 50대 여성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까지 너무 퍼주기만 하고 끌려다닌 것 같아요. 3041님 30대 남자분이신데요. 상대방이 도발하면 일단 똑같이 해주고 물밑에서는 대화로 설득해야죠. 네, 이호성님 미니로 40대 남성분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도발하는데 한 번쯤은 강하게 나가는 게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4185님 40대 남자분이고요. 쓸데없이 돈만 날린 겁니다. 이런다고 북핵 비핵화 되나요? 국민들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50대 0216님께서는 서로의 맞대응은 결국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도 잃을 게 없는 쪽이고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만큼 서로 좋게 가는 게 좋습니다. 5621님 30대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북 정책은 정말 어려워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너무 달라서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네요. 이쪽 의견도 고개가 끄덕, 저쪽 의견도 고개가 끄덕. 그러니까요. 네. 전민기 팀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이 발언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게 네. 한 번쯤은 그래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저는 더 어떤 한반도 위기를 또 격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까 보내주신 것 중에 한 번 쏘고 밑으로 대화하면서 좀 달래는 게 좋지 물밑 대화. 근데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임기응변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서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네. 사실은 평화가 전쟁보다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큰 로드맵,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네. 좀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